안녕하십니까. 매일 아침 조간신문의 주요 기사를 딱딱 풀어서 해석해 드리는 주간 딱풀 10월 31일 월요일에 인사드립니다. 지난 주말은 이태원에서 일어난 참사로 온 국민이 슬픔에 젖어 있었습니다. 지금도 그렇습니다. 윤석열 대통령도 어제 그 대국민 담화를 발표를 했죠. 그래서 5일까지, 11월 5일까지 국가 애도 기간을 정해서 추모를 하자 이렇게 밝혔고, 지금 서울시청 앞을 비롯해서 여러 곳에서 이 추모 시설이 지금 들어서 있습니다. 자, 이 상황에서 정치권에서는 일단 이 정쟁을 지양을 하자, 뭐 이렇게 묵시적으로 합의를 하고 애도를 하고 있지만, 또 일부에서는 이번 일을 또 정쟁으로 연결시키기 위해서 정치적으로 어떤 이득을 취하기 위한 그런 그 노림수를 지금 아마 짜고 있는 것 같고, 또 일부는 그것을 참지 못하고 발설을 하는 그런 일까지 벌어지고 있습니다. 물론 이 진실규명 원인에 대해서는 철저히 따져서 다시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되고, 사고 수습도 만반의 대비를 갖춰서 해야 되겠지만, 이것이 정쟁이 되는 그런 일은 좀 막아야 되겠다는 생각입니다. 예, 오늘 모든 조간 신문들은 토요일 밤에 일어난 이태원 참사 그 소식을 일면 톱부터 정치면, 사회면까지 쭉 싣고 있습니다. 사설에서도 이 문제를 지금 집중적으로 다루고 있는 상황입니다. 조선일보 일면 톱 보시면 서울 한복판에서 헬로윈 참사, 서울 한복판에서 이런 비극이 일어난 것에 대해서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겨레 신문도 서울 한복판 안전이 압사당했다. 안전이 압사당했다. 자, 그리고 이 한국일보 같은 경우는 일면에서 이태원 참사 희생자들의 명복을 빕니다. 자, 이렇게 편집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 제목은 압사당한 청춘들, 국가는 또 없었다. 이런 문제의식도 보였습니다. 지금 정치권에서는 이태원 할로윈 참사에 따라서 일단 수습이 먼저다. 그래서 정쟁을 잠시 멈추자 이렇게 서로 묵시적 합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모임을 자제해야 된다. 이런 내부 단속에도 나서고 있다. 일단 비대위, 국민의힘 비대위, 그리고 민주당 이재명 대표, 비대위원장 전진석, 이재명 대표 모두 일단 정쟁을 자제하자. 자, 이렇게 지금 양쪽이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 그리고 문재인 전 대통령을 둘러싼 대북 의혹들 때문에 벼랑 끝에서 대치하고 있던 와중에 이 일이 터졌죠. 그래서 행안위는 내일 현안 보고를 받기로 했고, 국민의힘은 긴급 비상대책회의를 열어서 당 일정을 다 취소하고 정치 구호도 외치지 않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민주당, 정의당도 사태 수습에 초당적으로 협력하겠다. 그리고 소속 국회의원들, 당직자, 공직자에게는 공개적 활동을 자제하고 발언을 신중하게 해달라 이렇게 당부를 했는데, 자, 발언을 신중하게 해달라 민주당 지도부가 이야기를 했는데 이유가 있죠. 어제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이 비극 속에서도 입이 건들거려서 이것을 어떤 윤석열 정권을 공격하는데 초점을 맞추는 그런 모습들이 한두 군데서 나왔기 때문인데, 지금 이렇게 자제를 당부를 해도 완전히 자제하는 그런 모습은 일단은 보이고 있지만, 그래도 여기저기서 어떤 속셈들이 터져 나오는 그 상황이기도 합니다. 이태원 조선일보 기사입니다. 청와대 야권 일각 민주당의 민주연구원 부원장이죠. 남영희 부원장이 청와대 이전이 비전 참사다. 이를 글을 올렸다가 삭제를 했죠. 어제 제가 전해드린 내용입니다. 자, 그리고 박지현 전 민주당 비대위원장도 사고가 나자마자 정부 책임론, 인재 이렇게 하면서 영수회담해라 갑자기
그런 식으로 이것을 어떻게 하든지 정치와 연결시키려고 하는 그런 시도들이 있습니다. 남영이 이 페이스북에 이렇게 썼습니다. 100번 양보를 해도 뭘 양보하는지 모르겠지만 이 모든 원인은 용산 국방부 대통령실로 집중된 경호 인력 탓이다. 청와대 이전 때문에 일어난 인재다. 졸속으로 결정해서 강행한 청와대 이전이 야기한 대참사다. 여전히 서초동 아크로비스타에서 출퇴근하는 희귀한 대통령 윤석열 때문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이 모든 책임을 지고 물러나고 이상민 행안부 장관과 오세훈 서울시장도 사퇴하라. 뭐 더 이상 제가 여기에 대해서 해석을 달지는 않겠습니다. 다들 느끼실 겁니다. 이 비극을 또 정치적으로 이용하려고 하는구나. 자, 그런데 이 세월호 참사와 이것을 지금 빗대는 일이 지금 민주당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데 상당히 이것은 조심스러워야 되고 그 희생을 국민의 희생을 특히 그때 어린 학생들 지금도 아직 젊은 사람들이 많이 희생이 됐는데 이것을 가지고 또 이 정치적으로 어떤 이득을 보려는 시도가 지금 고개를 들고 있지 않나 싶은데 특히 세월호와 연결을 시키고 있습니다. 이 정청래 민주당 최고위원이죠. 정청래는 세월호 이후 최대 참사다 뭐 이런 식으로 또 세월호를 연상을 시켰고 이해식이라는 국회의원도 있네요. 이해식은 제2의 세월호 참사를 보는 것 같은 먹먹한 마음이다. 민주당 김의겸 대변인 이 사고 원인 규명에 대해서는 차후에 하지 않을까 싶다. 또 뭔가 정치적 논란거리를 일으키겠다는 그런 속셈을 드러내고 있는 거죠. 자, 한겨레 신문 진보 좌파 성향의 한겨레 신문은 이태원 참사 구멍난 안전대책 10만 명 몰린다는데 경찰 137명만 뒷짐 행정이 비전 인재. 자, 이제 본격적으로 인재 쪽으로 몰아가서 정쟁화 시키겠다는 그런 기사입니다. 물론 이 문제에 대해서 분명히 따질 건 따지고 짚을 건 짚어서 이 어떤 허술한 점이 있었다면은 뭐 경찰도 그렇고 뭐 자치단체도 그렇고 허술한 점이 있었다면은 책임도 묻고 비난도 받아야 되죠. 자, 그런데 이것은 선후 관계가 있는 겁니다. 우선 수습을 다 하는데 총력을 모아서 국민 애도 분위기에서 지금 어떤 여러 가지 추모 행사들이 지금 준비가 되고 있고 한데 지금 물론 뭐 안전대책이 구멍 났는지는 따져야 되겠지만 과연 지금부터 바로 이렇게 그 문제를 파고들어야 되는지 그 이야기를 제가 드리는 겁니다. 시, 구, 경찰 안전특별대비안에 헬로윈 재난안전법 대상 아니다 이렇게 핑계를 댔다는 이야기입니다. 용산구는 도로, 지하철 통제 등 요청하지 않았고 경찰도 범죄 단속 일부 인력만 배치했고 서울시는 대책 논의가 아예 없었다. 그런데 상임 모임에서는 사전 통제 요청했었다. 자, 이렇게 이것이 좀 더 정쟁으로 비화될 그런 조짐이 보이고 있습니다. 물론 이 정쟁으로 비화되는 것은 최소화하면서 원인 규명, 사후 수습 여기에는 만전을 기해야 되겠죠. 특히 윤석열 정부에서 그동안 이런 일이 있으면은 그때 수해 때도 그렇고 어떤 악의적인 프레임에 자주 갇혔죠. 그 프레임에 가둬서 무능한 정권 이렇게 일방적으로 매도를 하면서 지지율을 떨어뜨리는 그런 역할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윤석열 정부에서 이것이 정치적 논란으로 확대되지 않도록 원인 규명 그리고 사후 수습책을 마련해서 한 점의 의혹도 없이 이거 진상을 밝히고 대책을 마련하고 뭐 희생자에 대한 애도를 하고 뭐 이런 조치들을 취해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거기서 그렇게 철저하게 해야지 어떤 정치적으로 정쟁거리가 되는 것을 막을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런 원인 규명, 사후 수습책을 마련하면서 윤석열 정부의 실력을 좀 보여줘야 된다. 자, 그런 생각인데 오늘 공교롭게도 여론조사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 조사 결과가 나왔는데 상당히 올랐습니다. 지금 30%대 중반까지 16주 그러니까 4개월 만에
중반까지 올랐는데, 물론 이 사고가 일어나기 전에 실시한 여론조사입니다. 지난 한 금요일까지 실시한 여론조사인데, 이 윤석열 지지율은 일단 상승 곡선을 그리기 시작했습니다. 16주 만에 30%대 중반으로 올랐었다. 이것은 오늘 아침에 주요 뉴스로 나오고 있습니다. 리얼미터, 여론조사 기관 리얼미터가 미디어 트리뷴의 의뢰에 의해서 지난 24일부터 28일까지 한 조사입니다. 여기 보면 윤석열 대통령의 직무 수행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그 비율이 35.7%. 상당히 높죠. 지금까지 뭐 20%대로 막 떨어지고 있었는데 35.7% 나왔고 부정평가는 61.7%. 그래서 긍정평가는 지난주에 비해서 2.8%포인트가 올랐습니다. 부정평가는 2.7%포인트가 또 내렸습니다. 리얼미터 이것은 오늘 조사고 지난 금요일 발표된 갤럽 조사에서도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운영 수행 긍정평가가 6주 만에 20%대를 벗어났죠. 그래서 30%를 기록을 했습니다. 6주 만에 20%대에 벗어났고 계속 그 3주 동안 떨어지다가 다시 반등을 했는데, 자, 여기서 보면은 중요한 그 포인트가 하나 잡힙니다. 왜 그러면 이렇게 지지율이 회복이 되고 있을까? 자, 갤럽에서 긍정평가를 그 이유를 물어봤을 때 1위가 뭐냐면은 국방 그리고 안보를 잘한답니다. 10%. 국방 안보를 잘한다. 야, 이거 문재인 정부가 지금 차별화되는 그런 일이죠. 그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뭐 월북몰이, 뭐 이런 것을 지금 규명하는 데 대해서 긍정적으로 평가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뭐냐면은 9%인데 국방 참모가 10%고 9%인데 공정, 정의, 원칙, 공정, 정의, 원칙을 지키고 있다. 그 다음에 5% 받은 것이 부정부패 비리 척결. 자, 이런 게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지지율이 올라가는데 견인을 하고 있다는 거죠. 공정, 정의, 원칙 때문에 긍정적으로 평가한다. 이것은 지난주에 3%였는데 6%포인트나 올라서 9%포인트가 됐습니다. 그리고 부정부패 비리 척결 5%. 자, 이것은 결국은 이재명 지금 민주당 대표 주변에 대한 수사, 특히 새로 불거진 대선자금 수사, 그리고 그러니 이 부정부패를 척결을 하려는 윤석열 대통령이 기초를 내걸었던 공정, 정의, 원칙 이것을 이제 지키고 있구나. 그런 평가를 하는 것이 특히 이 중에서도 기존 지지층이 윤석열 대통령 대선 때 윤석열 대통령에게 표를 줬던 그 지지층이 이제 제대로 좀 하고 있구나. 그런 평가를 하기 때문이 아닌가. 이 수치상 그렇게 나타납니다. 그리고 긍정평가 이유 중에 이재명 수사를 하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평가한다. 이것도 수치는 미약하지만 1%가 잡혔습니다. 어쨌든 이런 내용들이 긍정평가 요인으로 올라오고 있다는 이야기가 되는 것이죠. 자, 이 상황에서 지금 대선 자금으로 국면이 전환이 됐는데 이 항동규에 이어서 남욱 변호사의 입도 열리기 시작했죠. 그리고 조만간 이것은 결국은 그 하살은 이재명 대표에게 가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조만간 이재명 소환 영장 청구가 예상이 되는데, 자, 오늘 이태원 관련 기사가 쏟아지는 속에서도 정치 기사가 몇 개 나왔는데 그것이 모두 사회면 기사죠. 사실은 정치와 연결됐지만은 남욱 관련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 꼭대기에 이재명이 있다. 또 특히 오늘 기사 중에서 주목되는 것은 이재명이 그냥 성남 지역의 변호사로 있다가 정치적으로 성장하는 그 과정이 대장동에서 돈이 풀리는 것과 좀 정비례한다. 대장동에서 돈이 풀리면 이재명이 정치적으로 승승장구한다. 그전에는 선거에서 막 떨어지고 했는데 갑자기 대장동 사업이 활성화되면서 이재명이 쭉쭉 올라갔다. 자, 그런 것을 검찰이 들여다보고 있다는 기사가 오늘 하나 나옵니다. 자, 그 전에 먼저 오늘 서울신문 1면 하단과 4면에 이런 기사가 실렸습니다. 시장 선거 노렸나? 대장동 일당이 분양 수익도 안 났는데 급전을 당겼다.
검찰이 남욱 비자금 조성 경위를 수사하는데 아직 대장동을 막 설계를 짜고 분양 계획까지 다 짜고 이제 하는 상황에서 수익도 안 났는데 그때 성남시장 선거가 열리게 되니까 여기저기 급전을 빌려서 선거를 도왔다. 그러니까 선거를 하는 이재명 후보 쪽에 전달을 했다. 자, 그 이야기입니다. 본인들에게 돈이 있는 것도 아닌데 어쨌든 시장을 시켜야 이재명을 시장을 시켜야지 본인들이 사업에 날개를 달기 때문에 급전을 미리 당겨서 전달을 한 의혹이 있다. 자, 그러면 얼마나 끈끈한 누착 관계가 이루어지고 있는지 좀 파악이 되는 부분입니다. 내용은 이겁니다. 천하 동인 4호 소유주 남욱 변호사 한 1,000억 원 정도 대장동에서 이익을 봤죠. 2014년 6월 지방선거를 석 달쯤 앞두고 남욱이 주변에 이재명 성남시장 재선에 공을 세워야 한다. 우리가 공을 세워야 한다. 그러면서 3억 원 내지 4억 원의 자금을 빌렸다. 그리고 이 자금을 포함한 돈이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을 통해서 이재명 대표 쪽에 실제로 흘러갔을 가능성에 염두를 두고 자금 흐름을 파악 중이고 남욱이 2014년 3월부터 주변에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성남시장 재선을 위해 급전이 필요하다. 이렇게 하면서 자금을 빌리고 다녔다. 또 선거 때 우리가 지원을 좀 해야 된다. 이재명 후보에게 공을 세워야 한다. 공을 세워야지 나중에 뭔가 인허가에서 인허가나 이런 데서 특혜를 받을 수가 있죠. 돈을 주면 대장동 사업권을 주겠다는 발언도 하고 다녔다. 본인이 대장동 관련해서 뭐 유동규, 김만배 일당과 이렇게 같이 한 묶음으로 되어 있으니 대장동 일당이 있으니까 자기에게 돈을 급전을 빌려주면은 대장동 사업권을 주겠다. 뭐 빌려주는 게 아니고 이것은 그냥 돈을 달라는 이야기죠. 그러면 사업권을 주겠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다녔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 대장동에서 나오는 수익 그리고 이재명의 정치적 몸집이 커지는 이것이 정비례하고 있다. 자, 그 의혹은 오늘 한국일보 취재에서 기사를 썼습니다. 이재명 정치 입문 시점까지 겨눈 검찰 득표율 추이로 김용 압박. 득표율, 이재명의 득표율과 대장동에서 김용 등을 통해서 정진상도 마찬가지고 이재명 쪽에 흘러간 돈의 이 함수관계. 그러니까 이것이 간단히 말씀드리면 이런 겁니다. 만약에 그 대장동 쪽의 돈이 대장동 일당의 돈이 이재명에게 흘러가지 않고 그 이재명이 뭐 그냥 선거를 치렀으면은 지금 민주당 대표가 됐겠느냐, 대선 후보가 됐겠느냐, 대선까지 나갔겠느냐, 또 국회의원 됐겠느냐, 뭐 경기지사 됐을 수 있었을까, 뭐 이런 겁니다. 그 묘하게 이 대장동에서 나간 자금이 나갈 때마다 선거에서 이겼다는 그 이야기입니다. 한국일보는 일단 이 부정적으로 이 기사를 쓰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기서 뭐 팩트는 찾아서 해석을 할 수가 있죠. 한국일보는 이렇게 씁니다. 검찰은 이재명 대표의 성남시장 당선 배경에 대장동 일당과 김용 부원장의 적극 지원이 있었다는 점을 강조함으로써 이재명 대표를 대장동 사업의 수혜자로 몰아가고 있다. 자, 몰아가고 있다는 표현을 썼습니다. 그 한국일보는. 그렇지만 어쨌든 팩트만 살펴보면은 이것이 뭐 몰아가는 것인지 아니면 진실에 가깝게 가는 것인지 그것을 뭐 알 수가 있겠죠. 지금 김용이 구속된 상태에서 진술을 거부하고 있는데 그렇게 되니까 이제 그 검찰에서는 이재명이 정치에 뛰어든 2005년, 2006년 벌써 17년 전 이때부터 이재명이 치른 선거와 대장동 사업과의 상관관계를 따져 묻고 있다는 겁니다. 상관관계를. 자, 그러니 그 김용이 중간에서 이 대장동 일당의 돈을 받아서 이재명 선거에 투입을 했기 때문에 그때 투입을 하면은 이재명이 이기고 그렇지 않으면은 졌다 이런 이야기죠. 김용이 이재명의 선거 이력과 득표율 수치까지 제시하면서
검찰이 김용에게 이재명의 선거 이력과 득표율 수치까지 제시를 하면서 대장동 사업을 이재명이 정치적으로 활용했다는 점을 규명하는데 수사력을 지금 집중하고 있다. 좀 뜻밖의 이 기법이죠. 자, 돈이 흘러갔을 때 이재명이 선거에 있겠다. 자, 이재명은 2006년 지방선거에 성남시장 후보로 출마를 했는데 그때 떨어졌습니다. 23.75% 받아서 떨어졌고 2008년 총선에도 나갔습니다. 국회의원 총선에도 나가서 성남 분당갑 후보로 나갔지만 또 떨어졌습니다. 33.23%. 자, 그런데 이때까지는 대장동 일당의 돈이 흘러 들어간 그것이 없죠. 그런데 이재명이 2010년 지방선거에서 처음으로 당선됩니다. 성남시장에. 그때 51.16%를 받았는데 그런 배경에 대장동 개발을 공약을 하고 그에 따라서 김용, 유동규 등 대장동 일당의 이 지원이 있어야 가능했다. 그렇게 당선되는 데는 지원이 있어서 가능했다. 자, 그렇게 검찰은 내다보고 있는 겁니다. 또 이재명이 2010년 제가 말씀드린 성남시장에 처음 당선될 때 한나라당 텃밭이자 민주당 열세 지역이던 분당구에서는 44.63%의 득표율을 기록을 했다. 기록을 한 데는 김용과 유동규의 역할이 컸을 것으로 지금 보고 있다. 야탑 1, 2동, 정자 1, 3동에서는 상대에게 뒤졌지만은 김용과 유동규가 리모델링 추진위원장으로 활약한 야탑 3동과 정자 2동에서는 이례적으로 이재명이 승리했기 때문이다. 자, 아주 세세하게 각 지역별로도 이 득표율을 이렇게 비교를 하고 있습니다. 검찰이. 그래서 대장동 돈이 실제로 흘러갔을지요. 이렇게 분석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또 2014년 지방선거에서 이재명이 55.05%로 재선에 성공했는데 그 과정도 검찰은 살펴보고 있다. 김용이 그 무렵에 대장동 일당에게 1억 원을 받았다는 의혹도 함께 들여다보고 있다. 대장동에서 1억 원 받았고 또 정진상도 5천만 원 그 시점에 받았다는 보도가 나왔었죠. 자, 그래서 검찰은 대장동 일당이 유동규, 김용을 통해서 이재명 대선 캠프로 이어지는 자금 흐름을 규명하기에 앞서서 10여 년 전부터 이어져 온 이들의 끈끈한 관계를 지금 따져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재명의 정치 이력에서 대장동 사업의 중요성을 들춰내서 대장동 일당과 이해관계가 일치한다는 점을 부각시키려는 수사 기법, 전략으로 풀이된다. 자, 이렇게 한국일보는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이태원 참사에 숨진 분들을 참사에 의해서 숨진 분들의 애도를 하면서 또 가족들에게 위로의 말씀을 전하고 부상자들의 회복을 기원하겠습니다. 10월 31일 보내드린 조간딱풀이었습니다.